탈중앙화 파생 상품 거래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죠. 하이퍼리퀴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웃컴이라는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라 하이퍼리퀴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어요. 오늘은 이 아웃컴이 대체 뭔지, 기존 파생 상품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왜 지금 갑자기 예측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그냥 새 기능 나왔네 이 정도로만 보면 사실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이건 하이퍼 리퀴드가 자기들의 주력 상품, 그러니까 연구 선물 시장의 왕좌에만 머물지 않겠다. 완전히 새로운 영토로 가겠다. 이런 야심찬 출사표 같은 거거든요. 오늘 대화의 핵심은 아마 이 새로운 상품 구조가 가진 파괴력,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아웃컴이라는 기능이 HIP4라는 제안으로 나왔고 지금 테스트넷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얘기 말고요. 사용자가 딱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핵심 특징이 뭔가요? 핵심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액담보 그리고 고정 범위입니다. 첫째, 전액담보형 계약이라는 건 사용자가 거래에 넣은 돈, 예를 들어 $100를 넣었으면 딱 그 $100만큼만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손실은 아예 시스템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죠. 잠깐만요.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파생 상품하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레버리지, 증거금,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가 사라지는 강제 청산. 이런 게 아예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만기가 되면 그 범위 안의 특정 값으로 딱 정산되고 계약은 끝. 더 복잡한 변수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네요. 하이퍼리퀴드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전문 트레이더들이잖아요. 높은 레버리지로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그 플랫폼을 쓰는 건데 레버리지도 없고 청산도 없는 이런 착한 상품이 그 사람들한테 매력적일까요? 오히려 좀 시시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안에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전략이 숨어 있어요. 아웃컴은 기존의 전문 트레이더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층을 겨냥해서 별개 시장을 열겠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기존 연구 선물 시장이 F1 레이싱 경기장이었다면 아웃컴은 누구나 쉽게 즐기는 카트 경기장을 새로 만든 거예요. 아하. 목적이랑 사용자가 아예 다른 거죠. 전문 트레이더들은 계속 F1 경기장에서 스릴을 즐길 거고 새로운 사용자들은 이 카트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파생 상품의 재미를 맛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플러스섬 게임으로 가는 거군요. 위험 때문에 파생 상품이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하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 이 말이네요. 이해가 딱 됩니다. 그럼 이 안전한 카트를 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활용법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측 시장, 즉 프리딕션 마켓스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걸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 4분기까지 오픈 AI가 GPT-5를 출시할까라든지 이번 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넘을까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yes 또는 no 포지션에 거래하는 거죠. 금융자산 가격 예측을 넘어서 정치, 사회, 기술, 문화 거의 세상 모든 이벤트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좀 정교하게 포장된 도박이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요. 이게 금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베팅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측 시장의 핵심 가치는 정보의 집계,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어그리게이션에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정보, 직관 같은 것들을 시장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명확한 확률, 지표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설계된 예측 시장은 종종 전문 분석가 그룹이나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활용한 강력한 미래 예측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집단지성을 활용한 예측 도구. 관점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두 번째 활용법인 제한 위험 옵션 스타일 상품. 이건 뭔가요? 사실 제가 예전에 옵션 공부해 보려고 책을 폈다가 한 5분 만에 덮은 기억이 있거든요. 델타, 감마, 베가 무슨 그리스 분자 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럼 복잡한 걸 다 알아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결해주는 게 아웃컴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기존 옵션은 권리금, 행사가, 만기일, 변동성,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고 어떤 전략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서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웃컴을 활용하면 이 모든 복잡성이 싹 사라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만기일에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직관적인 예측 하나만으로 옵션과 비슷한 손익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복잡한 이론 없이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투자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위험은 내가 투자한 원금으로 완벽하게 제한되고 수익은 내 예측이 맞았을 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온다. 이 간단한 명제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창악합니다. 금융민주화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만 저는 이게 진짜 의미의 금융민주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도라고 봅니다. 소수의 전문가만 접견할 수 있던 영역의 문턱을 기술로 확 맞춰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예측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어걱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대중적인 성공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하이퍼리퀴드 같은 거물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지금 뭐가 달라진 거죠? 타이밍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예측 시장들이 실패했거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유동성 부족하고 복잡한 사용자 경험, 즉 UI, UX 문제였죠.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거래해줄 상대방이 없고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아, 허허벌판에 멋진 가게를 차려놨는데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퍼리퀴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이미 수십만 명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깊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이건 뭐랄까 유동인구가 보장된 서울 강남 한복판 대형 쇼핑몰에 새 브랜드가 입점하는 거랑 같아요. 시작 전부터가 다른 거죠. 게다가 초당 수천 건 거래를 처리하는 그들의 강력한 거래 엔진, 하이퍼코어 윌에서 이게 다 돌아가니까 과거 프로젝트들이 겪었던 기술적 한계에서도 자유롭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좋았던 과거랑 달리 이제는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기술, 자본, 그리고 사용자라는 삼박자가 다 갖춰진 시점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시장 트렌드 변화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은 더 새롭고 창의적인 알파, 그러니까 추가 수익원을 찾는데 거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새로운 자산을 원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서 더 재미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기반 거래를 원하고 있죠. 하이퍼리퀴드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본 거고 그 수요를 자기들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일 완벽한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런 대담한 전략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투자자들 반응이 제일 궁금하네요.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웃컴 기능 테스트넷 출시 소식이 딱 발표된 직후에 하이퍼리퀴드의 네이티브 토큰이죠. HYP 가격이 단기간에 8%에서 한 1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0%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닌데요. 이건 시장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기 호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이 가진 장기적인 잠재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큰 가격이라는 게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시장은 아웃컴이 하이퍼리퀴드의 기존 주력 사업인 거래 수수료 말고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키울 핵심 열쇠라고 판단한 거죠.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된 게 아니라 회사의 가치 자체를 한 단계 위로 올릴 만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흥미로운데 당장 써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쉽지만 아직은 테스트넷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돈이 아니라 테스트용 가상자산으로만 거래가 가능하죠. 개발팀은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 상황이나 버그를 잡아내고 시스템 안정성이랑 보안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 자산이 오가는 플랫폼이니까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메인넷에 정식으로 나오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테스트넷 운영 성과나 사용자 피드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웃컴이 메인넷에 안착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급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이퍼리퀴드는 지금까지 최고 성능의 전문가용 거래소라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강력한 코어 팬덤을 만들었죠. 여기에 아웃컴이라는 훨씬 대중적이고 직관적이고 안전한 상품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건 하이퍼리퀴드가 기존의 전문 트레이더들 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일반 투자자, 예측 시장에 관심 있는 새로운 사용자층까지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플랫폼의 사용자 기반과 거래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하이퍼리퀴드의 아웃컴은 레버리지와 강제 청산이라는 파생상품의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전액담보와 고정범위라는 안전장치를 도입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측 시장과 제한된 위험 옵션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활용법을 제공하면서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파생상품 시장의 문턱을 대중을 향해 활짝 열었다고 볼 수 있죠. 복잡한 금융 지식 없이도 누구나 자기 직관과 분석을 믿고 미래의 특정 결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결국 하이퍼리퀴드는 파생상품을 단순히 거래의 영역에서 베팅과 의견 표현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거네요. 이건 뭐 금융상품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에 가까워지는 그림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위험이 명확하게 통제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이 시장의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뉴 노멀로 자리 잡게 된다면 미래 금융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리스크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외면했던 거대한 전통 자본을 끌어들일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주요 사건에 실시간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예측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